아, 내가 20대 채 첫사랑이라 눈이 멀었지. 그놈이 뭐가 좋다고 진짜. 그래,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다행이야. 우울증은 괜찮아. 나 이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 그래서 극복했어.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초혼 연령이 늦지만 일본에서는 보통 20대에 많이들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20대에 남편과 결혼해 가정주부로 생활을 해오던 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우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삶 자체와 역사의식까지 바뀌게 되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30살 여성입니다. 이름은 유토라고 하고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가정주부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마냥 직업 없이 놀 생각은 아닙니다. 마음을 좀 더 추스르고 동네에서 꽃집을 하나 차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고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혼 직후에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니까 덩달아 불면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다 보니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생겨서 가족과 친구들의 전화도 피했고 항상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마트까지도 가기가 싫어서 항상 배달을 시켰죠. 하여간 이혼 후에는 그렇게 혼자서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그 나쁜 생각이라는 게 뭔 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수면제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혼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알면 저희 부모님들 제정신으로 사시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이혼은 왜 했냐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 프라이버시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는 전 남편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이혼하면서 불행 중에 다행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혼을 하는데 아이까지 있었다면 괴로움이 2배로 더 컸겠죠. 하여간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삶 속에서 유일한 낙은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가 저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넷플릭스를 주로 봤는데 미드나 일드보다 유독 한드가 재미있었어요. 한드 중에서도 저는 김태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25, 21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감성. 아니, 한국식 표현으로 갬성이 터지는 드라마였습니다. 제 우울한 마음의 유일한 안식처 같은 드라마였어요. 그 밖에 한국 드라마 역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나라의 드라마와는 달리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드 하나 봐요. 사실 저는 한드를 알기 전인 아주 예전에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혐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호감이 안 가는 나라였어요. 한류 스타들이 일본에 오면 공항부터 일본 아줌마 팬들이 난리가 나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면 정말 제가 다 쪽팔렸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이 극성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당시에 제 생각은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 정서가 극성을 부리니까 당연히 일본도 한국을 싫어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먼저 일본을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한국 여행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로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했고 한국 여행까지 계획했습니다. 사실 한국 여행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전 남편과 패키지 여행을 가긴 했었어요.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요. 그때도 한국은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죠. 현재는 또 얼마나 더 발전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김포공항도 좋은 공항이죠. 저는 김포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식당 내부를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식당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는 일어 주문이 가능해서 별 문제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역시 한국의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꿀맛이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튀긴 직화로 구운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잖아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간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싸지 않은 점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맛까지 정말 환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깔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어느 화장실을 가도 참 깨끗합니다. 화장실 청결 상태는 그 나라의 위생 상태를 반영하는데 한국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가는 식당마다 최고의 위생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제일 먼저 서울 용산으로 갔습니다. 보통 명동이나 강남 혹은 잠실 쪽을 많이 가는데 용산은 좀 이례적인 여행 코스긴 하죠. 이게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용산역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용산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한국에 갔으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역시 한국의 건축물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중앙국립박물관을 검색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기가 죽을 정도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그런 멋진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 건물 바로 옆에 제법 큰 연못도 있었는데 참 박물관과 잘 어울리는 연못이었습니다. 저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역사를 잘 구현했는지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특히나 아직도 인상 깊이 봤던 부분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청자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백자였어요. 원래도 도자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박물관 안에 전시된 도자기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감상을 하다가 어느덧 일제강점기 섹션에 왔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간접적으로라도 보니까 한국인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미안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반성을 했습니다. 일본의 혐한은 한국의 반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애초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일본의 반일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민족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나라에 우호적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데다가 중간중간 망언을 펼치는데요. 한국에 반일 정서가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냉정히 보면 일본이 100번, 1000번, 만번 다 잘못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화가 다 풀릴 때까지요. 그렇게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 안에 있는 푸드코트로 갔습니다. 아직 저녁을 먹을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배가 고파서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맛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 돈가스보다 한국에서 파는 돈가스가 더 맛이 있는 건지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하나 빈틈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숙소가 있는 용산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숙소인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용산역에는 쇼핑몰과 생활 편의시설, 상점 등을 모아놓은 복합시설인 아이파크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충 둘러봤는데도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최고였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간 이유는 영화관을 가려고 간 거였습니다. 용산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이 있거든요. 한국 영화를 보고 싶지만 일본어 자막이 없으면 보는 게 힘들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와 미국 영화 중에 고르다가 미국 영화 중에 아이맥스 상영관이 있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대학을 영어 영문학 전공했어요. 물론 한국어도 살짝 하긴 하는데 한국 영화를 일본어 자막 없이 볼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한국의 아이맥스 영화관은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아이맥스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요. 아이맥스 영화는요. 일명 아이맥스돔이라 불리는 옴니맥스는 어안 렌즈를 써서 거대한 영사 화면에 165도 각도로 영상을 영사하고 고음질의 음향을 제공해 관객으로 하여금 가상현실의 효과를 느끼게 하는 건데요. 아이맥스 영화관은 테마파크, 박물관뿐만 아니라 오락관, 복합 영화관들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등장한 아이맥스 3D 시스템은 8층 높이의 스크린과 3차원적 효과를 내기 위해 극장 정면에서 발사되는 적외선 신호에 반응하는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입체적인 시청 경험은 극장 안 6개 채널에서 나오는 음향과 시청자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폰의 음향으로 보강되는 그런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하여간 직접 영화관에서 경험해 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10배는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게 용산역에서 아이맥스 영화를 보고 호텔로 들어와서 그날 밤 푹 잠을 잤습니다. 저는 일본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이 좋은 걸까요? 제가 아무래도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나 봅니다. 한국에 오니까 불면증이 사라졌는지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명동과 광화문 서울시청을 갔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예전에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초밥의 원조는 일본인데 한국 초밥이 더 맛있다고 한국 가면 꼭 초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국 온 김에 명동 롯데 백화점에 있는 회전 초밥 가게에서 초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특히 한국식 초밥에 가까운 간장 새우장 초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확실히 한국 초밥이 더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더군요. 일본은 참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가는데 우리 일본은 뭐 하는 건지 좀 답답하네요. 지금도 광화문에 간 게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는 광화문에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가서 한국의 역사를 또 봤습니다. 이곳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웅장하다면 여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아기자기하면서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알찬 박물관이었어요. 저는 박물관에 나와서 바로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도서관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규모가 큰 교보문고라는 곳이었는데 섹션별로 잘 나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봤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번 더 사죄하는 마음이 생겨나더군요. 서점에서 나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동상을 보면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님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역사를 알게 되니까 정말 이순신 장군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한국과 일본은 바로 옆 나라이기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려면은 제가 사는 조국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겠죠. 한국 국민 여러분, 일단 제가 먼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이웃나라로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